네, 오늘도 C 언어입니다. 오늘은 수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포인터를 왜 쓰는지, 그리고 함수에서 포인터를 어떻게 쓰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수압 단어 뜻 그 자체는 어떤 것을 주고 그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다. 이야기 등을 나누다 이런 뜻은 아니고 바꾸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냐면 또 이렇게 A, B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은 A 값과 B 값 서로 두 변수의 데이터를 서로 바꾸는 행위를 이제 수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int A, int B 이렇게 두 줄을 한 줄로 만들면 이 두 줄을 한 줄로 축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int A, B 이렇게 되고요. 이 예제는 일단은 A랑 B 변수, int형 변수를 만들고 프린터로 첫 번째 아니 그냥 A를 입력하라고 하고 입력을 하면은 그것이 A 변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B를 입력을 받고 입력을 한 것이 B 변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A하고 %t 해서 A의 값을 이 자리에다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B하고 %t 해서 B 값을 출력합니다. 일단 직접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A 하고 A에다가 1 값을 넣고 B에다가 2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A는 1, A는 2 이런 식으로 A 값이 1이고 B 값이 2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예제를 좀 변경을 해서 변수 A랑 B의 값을 수합을 하는 것을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A에 있는 값을 B에다 놓고 변수 B에 있는 값을 A에다 넣어야 되는데요. 방금 한 말 그대로 한번 코드를 짜볼까요? 변수 A에 있는 값을 변수 A의 값을 B에다 넣었죠. 그리고 변수 B의 값을 A에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A에 1 넣고 B에다 2 넣었는데 결과가 A랑 B랑 둘 다 1이 들어가 있다고 뜨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수압을 짜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기초부터 배우신 분들은 그냥 기초부터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한 번에 눈치를 채주실 겁니다.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고 A의 값을 B에다 넣으니까 이제 위에서 A에다 1 넣고 B에다 2 넣었을 때 B에다가 A 값, 즉 1을 넣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A에다가 B의 값을 넣고 있는데 13번째 줄에서 B의 값이 이제 A 값이랑 동일한 1이 되었기 때문에 A에다가 B의 값을 넣는 14번째 줄은 이제 동일한 A 값에다가 A 값을 넣는 그래서 A의 결과적으로 1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뭐냐? B에 들어있던 값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B에 2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B에 있는 2의 값을 A로 넣기를 원했을 거예요. 14번째 줄에서는 A 값으로 덮어진 B 값을 A에다 넣는 게 아니고 원래 위에서 입력받은 B 값인 방금 키보드로 입력했을 때 2를 입력했죠? 그래서 A에 2가 들어가기 원했을 텐데 B 값이 이제 덮어 씌워져서 그런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 이제 TMP 0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임시 변수를. 이 TMP는 temporary 그쵸. 일시적인 임시 이런 뜻으로 이제 임시 변수를 쓸 때 이 temporary를 축약한 이제 TM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관을 해두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B 값이 손실되고 있으니까 B 값을 미리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TMP에다가
B값을 저장하고, 여기서는 이제 덮어 씌워진 B값이 아니고 미리 덮어 씌워지기 전에 따로 보관을 했었던 TMP의 값을 A에다 넣는 거죠. 잘 되나 한번 볼까요? A에다 1 넣고 B에다가 2 하니까 이번에 이제 A에 2가 들어가고 B가 1이 들어갔죠? B랑 A 값을 서로 교환을 한 겁니다. 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스왑이란 게 바로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서로 바뀐 것이 스왑이에요. 스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스왑을 함수 버전으로 만드는 것을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함수로 만들면 void 그대로 위의 것을 함수로 이것을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은 스왑 int a int b 두 개가 있었고 그대로 붙여넣기 했죠. 그리고 int tmp가 있어야죠. tmp 있고 여기는 안 쓰니까 지워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함수로 칠할 때 받은 a랑 b를 서로 스왑하는 아까랑 똑같은 그런 작동을 하는 함수죠. 그래서 b 값을 tmp에다 보관해 놓고 a 값을 b에다 놓고 tmp를 a에다 놓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왑 a, b 이런 코드였어요. 근데 여기도 a랑 b가 있으니까 여기는 a랑 b랑 헷갈리죠. 이거를 그래서 함수에서 인자를 이름을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t1, t2 이런 식으로 그냥 딱히 의미 없이 지었어요. 좀 괜찮게 지은 건 아닌데 좀 좋게 지은 건 아닌데 그냥 바꿔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t1, t2가 있어서 t2를 보관해 놓고 t2에다가 t1 값을 넣고 이제 t1을 아까 보관해 둔 값을 넣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결과가 제대로 될까요? 컴파일 한번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A에다 1을 넣고 B에다 1을 넣고 했는데 A랑 B가 결과가 안 바뀌었어요. 그쵸?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함수 제가 저번에 설명했을 때 그때 제대로 복습을 잘 하신 분은 아마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함수로 인자로 A, B를 넘기면은 A랑 B가 해당하는 값 A는 키보드 1로 입력했었고 B는 2로 입력했었죠. 그럼 그 경우에는 A 값이 1이 되고 B가 2가 되죠. 그리고 인자로 들어온 이 부분은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지금 이 TMP도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야 보기 좋고 중괄호는. 그래서 TMP도 이게 변수로 생성이 된 거고 int도 이것도 변수로 새로 생성이 된 겁니다. 새로 생성이 된 거라서 1, 2를 넣으면은 t1이 값이 1로 되고 t2가 2로 되는 거죠. 그쵸? t2가 2로 되고 그래서 tmp에다가 t2를 넣으니까 tmp가 2가 되고 t2에다 t1 값을 넣으니까 1이 되고 t1이 tmp에다 넣었으니까 t1의 값을 tmp에다 넣었으니까 t1이 이제 2가 돼서 t1이 1이고 t가 2였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t1이 2가 되고 t2가 1이 됐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완벽해요. 근데 지역 변수는 중괄호 끝나면은 사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중괄호가 사라지면 지역 변수의 값은 지역 변수가 얘가 죽죠. 얘가 소멸을 하죠. 그리고 인자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A, B랑 T1, T2는 사실 다른 변수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A, B의 값을 서로 교환한 게 아니고 T1하고 T2의 값을 서로 교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A, B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T1, T2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A, B의 값을 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서 포인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포인터가 나옵니다. 다시 A, B로 고쳐놓고 포인터가 나오는데 인자로도 변수가 지금 T1, T2 이렇게 인트형으로 변수를 만들듯이 인자를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인트형 만들 수 있듯이 포인터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앞에다가 예, 포인터다, 포인터형이다 라고 이렇게 별을 찍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 첫 번째 인자는 인트형 주소를 담는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담는 변수 t1, 그리고 이거는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담는 변수 t2,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인트형 변수의, 그쵸? a는 인트형 변수죠?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a의 주소, b의 주소를 넣어줍니다.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a, b를 넣었을 때는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2로 이제 키보드를 입력을 했으면은 a, b라고 썼으면 이제 1, 2 이렇게 전달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포인터를 안 썼다고 쳐도 함수에다가 1하고 2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기는데 어떻게 a랑 b를 인식을 하면서 a랑 b의 값을 서로 바꿔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랑 b의 값을 서로 바꿔주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a와 b에 대한 정보를 줘야겠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제 변수에 대한 정보,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변수의 이름, A와 B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으로 구분하지만 컴퓨터는 변수가 메모리에 몇 번지 있는지, 즉 변수의 주소, 메모리 주소 값을 보고 예, 변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B에다가 주소 연산자를 해주면 이건 이제 아까 의미 없는 이제 A와 B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변수 A에 대한 정보, B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컴파일러는 추가로 이 주소가 인트형 변수의 주소인 걸 알아요. 컴파일러는 여기 이렇게 int A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A에다가 주소 연산자를 붙여서 A와 B에 대한 정보를 넘겼습니다. 주소를 넘기니까 주소를 받기 위해서 포인터형을 해야죠. 그래서 T1은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담는 인트형 변수의 주소,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할게요.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담는 변수인 공간인 T1. 그래서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T1은 T1에 넘어간 거는 값이 아니고 변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용을 해야겠죠? 이용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용해서 그 변수에 접근을 하는 연산자. 그게 포인터 연산자였습니다. 포인터 연산자. 그래서 이렇게 별을 붙이면은 포인터 연산자에서 포인터 연산자를 이용해서 주소 값을 이용해서 그 변수로 찾아가는 거죠. 그럼 T2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B의 주소가 들어가 있죠? B의 주소에 연산자, 포인터 연산을 하면은 뭐가 되냐? 이거 자체가 이제 B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T2의 포인터 연산자를 하면은 이거 자체가 B랑 똑같은 효과를 얻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그쵸? 아까는 이제 A랑 B를 직접적으로 값을 바꿀 수 없어서 문제였죠? 여기는 이 A랑 B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T1하고 T2의 값을 바꾸는 게 문제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자체가 B를 의미하게 되고, T1에는 A의 주소가 들어있죠? A의 주소를 가지고 포인터 연산을 하면 이거 자체가 A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A 변수 자체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A가 되고, 얘가 B 자체가 되고, A 자체가 되기 때문에 A랑 B의 값을, 변수의 값을, 내용을 직접 바꾸게 되는 겁니다. 변수에다가 주소를 넘긴다. 이건 어떻게, 그냥 대입이랑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인자로 넘긴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T1에다가 이렇게 A의 주소를 넘길 수 있죠? 그쵸? 변수를 만들면서, 포인터 변수를 만들면서 주소 값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지난 시간을 복습을 하면은, 이거는,
음, T1에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 이거 생성하고 대입하는 거 따로였고, 그거를 이제 초기화 버전으로 바꾸면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포인터 타입이다 라는 정보고, 이거는 포인터 연산이고, 이게 달랐어요. 이걸 다르게 하는 기준은 앞에, 어, 어떤 타입이 들어가 있느냐. 앞에 타입이 타입으로 시작하냐, 아니면 그냥 대뜸 연산자로 시작하고, 오른쪽에 변수 이름이 있냐. 이거의 차이였죠. 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에 1, B에 2 하니까 A에 2가 들어가고 B가 1이 들어갔어요. 서로 값이 바뀌었죠. 그래서 함수 버전으로 수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는 변수에 대한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함수에서 포인터를 씁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딴 데서 어디서 많이 쓰이냐? 그래서 함수에서 이렇게 입력받을 때 많이 쓰거든요. 음, 이거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야기를 드리면은 포인터로 이렇게 변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은 포인터를 함수의 인자로 쓰면은 어, 포인터 함수의 인자로 포인터를 지정을 하면은 이 부분에 변수에 대한 정보를 넘겨라. 그러면은 함수 실행이 끝나고 나서 그 넘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어떤 값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 경우는 A랑 B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넣어줬죠. 그래서 A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어줬습니까? 원래 B 변수에 있던 값을 넣어줬죠. B 변수에는 어떤 값을 넣어줬습니까? 원래 A 변수에 있던 값을 넣어줬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변수의 정보를 넘기면은 그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스캔F에 있는 이 주소 연산자를 왜 쓰냐? 이것도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거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F에 이거 왜 넣었는지 그냥 B를 넣으면은 처음에 B에 뭐 A에도 0이 들어가 있고 B에도 0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주소 연산자를 안 쓰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냥 이렇게 쓰면 B에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0 이렇게요. 여기 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스캔앱에서 %d 서식으로 %를 d를 줘서 키보드로 뭔가 숫자를 입력을 받았는데 그걸 어떤 변수에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0을 넣어주면은 어떤 변수에 넣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우리는 b에다 넣기를 원했는데 그냥 b 쓰면 이거 b는 0이랑 똑같은 의미인데 0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변수 b에다가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이 들어가기를 기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b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기 위해서 주소 연산자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면은 스캔F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포인터로 접근을 해서 뭐 포인터로 접근을 해가지고 키보드로 입력한 어떤 데이터를 넣어줄 거란 말입니다. 포인터로 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캔F 내부에서 이 짓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P는 이거는 A의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A의 주소에다가 포인터를 하면은 변수 A 자체를 의미하겠죠? 그쵸? 그래서 A에다가 A의 키보드 입력받은 데이터가 대입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수에서 포인터를 쓰면 함수를 호출해주는 부분에서 변수에 대한 정보를 넘겨서 함수를 호출해준 부분에 있는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그 값을 변경해서 함수 안에서 작업한 결과를 넘겨준다. 그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단순히 곱하기 하는 함수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MUL 멀티플라이의 약자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함수인데 그래서 A랑 B의 숫자를 넘기면
A 곱하기 B에서 그 결과를 리턴하죠. 여기서는 1이랑 2를 넘기고 있는데, 그럼 1 곱하기 2에서 함수로 호출한 부분의 리턴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2가 오는 효과가 돼서 1 곱하기 2는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리턴 대신에 포인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버전으로 바꾸면 이것을 int a, b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고, 결과를 c에다가 넘겨준다고 해보겠습니다. 리턴을 안 쓰니까 리턴 타입을 이제 보이드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을 안 쓰고, 이렇게 쓰고, 호출한 부분에 변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result 만들어주고, 함수를 호출하고 1 곱하기 2,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올 result, 호출을 한 후에 result를 printf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2하고 1, 2를 넘겼어요. A, B에. 그럼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는 이거는 곱하기고 이거는 포인터 연산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가 대입이 되는데 어디에 대입되냐? result 이 변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result의 주소를 넘기고 있어요. 그럼 이 C에는 result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쵸? 포인터 변수니까요. int형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 형 변수 C인데, 그래서 C가 이제 리절트의 주소를 담고 있고 거기다가 포인트 연산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리절트랑 똑같은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포인터를 해서 주소에 접근해서 그 주소에 있는 변수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C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리절트에 1 곱하기 2의 결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printf 출력하면은 1 곱하기 2는 2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1 곱하기 2는 2. 이게 잘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리턴 값이 한 개인 경우, 그쵸? 한 개의 값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 한 개의 값을 호출한 부분으로 넘겨야 하는 경우, 그쵸? 이 부분이 함수를 호출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함수 부분이죠? 그래서 함수 부분에서 계산한 결과는 a 곱하기 b죠? a 곱하기 b를 반환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반환을 하는데, 값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렇게 포인터를 쓰는 것보다 당연히 리턴을 쓰는 게 당연히 좋은 예제입니다. 당연히 좋은 소스예요. 좋은 소스. 리턴 값이 하나인 경우는 그래서 리턴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이 수압이 그 예가 되는데, 수압은 이제 A랑 B를 넘겨주면은 A에다가 이제 B 값을 넣고 B에다가 A 값을 넣고 그 두 개의 값을 호출하는 부분, 함수로 호출하는 부분에 넘겨야 돼요. 그쵸? 두 개의 값을 넘겨야 되는 거죠. 아까 곱하기랑은 달라요. 두 개의 값을 넘겨야 되는데, 두 개의 값을 넘기는 게 과연 될까요? 두 개의 값을 넘겨야 되는데, int 수압 f라고 그냥 이름을 위에 거랑 좀 다르게 해야 이름 충돌이 안 나니까 int t1, t2 될까요? 이게 만약 이렇게 하면 되나? 물론 저는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를 넘기고 T1, T2 바뀌어야 되니까 T2, T1으로 한번 해볼까? T2, T1으로 하고 A랑 B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왜 인트를 안 썼잖아. 리절트를 리턴인데 이게 잦은 오타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수압 F 보면은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A에 1이 들어가고 B에 1이 들어갔죠? A에 1이 들어가고 근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함수는 리턴을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함수는 항상 리턴을 할 때 값을 변수 하나의 값을 변수 하나만큼 데이터를 하나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보내야 될 때, 두 개를 반환을 해야 될 때, 뭐 하나는 리턴으로 하고 하나는 포인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든 해서 인자로 포인터를 준다는 겁니다. 변수 A다가 변수 B의 값을 넣어주고 변수 B에다가 변수 A 값을 넣어주고 그래서 A, B 이렇게 리턴이 반환을 두 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써서 했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함수에서 포인터형으로 인자를 받는 이유, 그 이유는 변수에 대한 주소를 넘기면은 그 주소에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처리된 데이터, 어떠한 결과를 데이터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F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받은 데이터를 B라는 변수에 넣어주겠다. 네, 이걸로 끝입니다.